어머님, 아버님, 지금 냉장고 문을 여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고소하게 드시던 바로 그 참기름 한 병이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조용히 파괴하는 발암물질 덩어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신선하게 보관해야지 하는 마음에 냉장고에 넣어두신 그 행동이 실제로는 귀한 참기름을 썩은 기름으로 바꾸는 가장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식약처의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정 10곳 중 6곳의 참기름이 이미 산패 기준치를 훌쩍 넘긴 독성 물질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성껏 무친 나물 한 접시가 건강식이 아니라 몸속에 염증을 퍼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부엌에 숨어있는 이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귀한 참기름을 다시금 몸에 좋은 보약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이 액체 보약이라 불리는 이유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80% 이상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리놀레산, 올레산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바로 이 좋은 점이 참기름을 아주 예민하고 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구조가 아주 섬세해서 산소와 만나면 쉽게 상해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산패라고 부릅니다. 잘 깎아놓은 사과가 금세 까맣게 변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참기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빛, 공기, 그리고 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닿는 순간 참기름 병 안에서는 기름이 망가지는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빛은 좋은 성분을 파괴하고 공기는 그 틈으로 들어가 산패를 일으키며 뜨거운 기운은 이 모든 나쁜 과정의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냉장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밝은 불빛이 참기름 병에 그대로 닿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더운 바깥 공기가 들어가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오히려 산패를 부추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도 산패는 멈추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 느려질 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차가운 온도 때문에 고소한 향을 내는 좋은 입자들은 다 사라지고 쓴맛을 내는 나쁜 입자들만 남게 됩니다. 요즘 참기름이 쓰면 순도 높은 거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데 이는 100% 산패된 맛이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신선하고 좋은 참기름은 절대로 쓰지 않고 오직 고소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산패된 참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맛없는 음식을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산패된 기름 속에는 과산화제질, 알데하이드 같은 이름도 어려운 독성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세포의 벽을 허물고 심지어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까지 손상시키며 온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며 무서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쥐에게 4주 동안 산패된 기름을 먹였더니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비타민 E 수치가 40%나 파괴되고 간에는 지방간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 몸에 적용하면 고작 한 달 만에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막의 절반 가까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나물 무침이 몸을 안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산패된 기름은 장기적으로 세포 노화를 앞당기고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냉장고도 좋지 않다면 대체 어디에 보관해야 참기름을 가장 신선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상온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5, 20도 정도의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참기름에게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보관한 참기름이 냉장고에 있던 참기름보다 산패 속도가 2.3배나 느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차갑게 보관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어머님, 아버님 댁의 참기름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막는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병에 담긴 참기름은 빛을 그대로 흡수해 스스로 상하게 됩니다. 만약 투명한 병에 든 참기름을 사셨다면 지금 당장 신문지나 알루미늄 포일로 병 전체를 꼼꼼하게 싸서 빛이 한 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사용하실 때마다 꽉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병 입구에 기름이 묻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산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범입니다. 키친타월로 매번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최악의 장소 3곳이 있습니다. 바로 쌀통 옆, 창가, 가스레인지 위입니다. 이 세 곳은 빛, 공기, 열이 동시에 공격하는 최악의 위치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어둡고 시원한 찬장이나 부엌 수납장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보관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서늘한 상온에 두시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집안 온도가 28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참기름의 산패 속도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마치 불 옆에 아이스크림을 둔 것과 같지요. 이럴 때는 상온 보관도 위험합니다. 이럴 때만 긴급 피난처로 냉장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채석한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아예 냉동실에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참기름은 어는 점이 낮아 꽁꽁 얼지 않고 살짝 굳기만 합니다. 너무 차가워서 따르기 힘들다면 사용하기 30분 전에만 꺼내두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향도 90% 이상 보존됩니다. 단, 냉동실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좋지 않으니 드실 만큼만 작은 병에 나눠서 올리고 한 번 꺼낸 것은 그해 여름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하지만 여름철 최고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작은 용량으로 사서 빨리 먹기입니다. 500ml짜리 큰 병을 사서 몇 달 동안 드시는 것보다 100ml나 200ml짜리 작은 병을 사서 한두 달 안에 빨리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기름이 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셈이지요. 싸다고 큰 것을 샀다가 반도 못 먹고 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살림고수만 아는 유용한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참기름과 들기름을 이 비율로 섞으면 보관기간이 무려 1.5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2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기름의 풍부한 리그난 성분과 들기름의 비타민 E라는 항산화 물질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비율을 지키면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참기름의 고소함에 들기름의 깊은 풍미가 더해져 어떤 음식에나 잘 어울리는 맞는 기름이 탄생합니다. 단, 들기름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특유의 향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 이 숫자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 하나로 우리 집 식탁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기름병에 적힌 유통기한은 보통 24개월, 즉 2년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뚜껑을 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뚜껑을 열어 공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참기름의 신선도 시계는 빠르게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뚜껑을 딴 지 3개월 만에 42%의 가정집 참기름이 이미 산패 기준치를 2배나 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개봉 후 3개월이 지나면 버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댁에 있는 참기름 언제 뚜껑을 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빨리 쓰는 것이 최고의 보관법이다. 그럼 얼마나 빨리 써야 할까요? 500ml 한 병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개월 안에,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은 100ml짜리로 6주, 즉 한 달 반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색이 점점 연해지고 고소한 향은 사라지며 쓴맛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한 참기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요? 몸에 독을 넣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낡은 가구나 구두 광택제로 쓰거나 발 마사지 오일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선하지 않은 기름은 먹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을 볶거나 요리를 시작할 때 달궈진 팬에 참기름부터 두르곤 합니다. 이 습관이 참기름을 독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참기름의 발연점, 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약 170도로 다른 기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마치 고운 비단옷 같아서 뜨거운 불에 스치기만 해도 쉽게 망가져버립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온도는 180도를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참기름을 붓는 순간 30초도 안 돼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고소한 향은 공중으로 다 날아가고 발암 물질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무조건 마지막 한 방울, 이 법칙입니다. 모든 요리가 끝나고 불을 끈 다음 잠시 기다렸다가 딱 한 스푼 둘러주는 것입니다. 나물도 다 묻힌 다음에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은 요리의 재료가 아니라 음식의 맛과 향을 완성하는 향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 처음부터 넣고 끓이거나 볶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볶음 요리에 고소한 풍미가 꼭 필요하다면 발연점이 높은
다른 식용유, 콩기름, 카놀라유 등로 먼저 볶다가 불을 끄기 직전에 참기름을 살짝만 둘러 향을 입히는 것이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은 참기름을 고르는 것은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색깔이나 향으로 고르시지만 사실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병 뒤에 라벨입니다. 100% 참기름이라고 크게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옥수수유나 다른 기름을 섞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참깨에서 뽑은 기름이 일부만 들어가도 참기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100% 참기름을 찾으려면 원재료명 및 함량에 다른 것 없이 참깨 100% 또는 참기름 100%라고 정확히 쓰인 것을 사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색깔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참기름은 색이 진할수록 좋다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너무 검은색을 띠는 참기름은 깨를 너무 오래 볶았거나 아주 높은 온도에서 짜낸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고소함보다 쓴맛과 탄맛이 강하게 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참기름은 맑은 호박색을 띠며 뚜껑을 열었을 때 은은하고 기분 좋은 고소한 향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빛의 약함으로 투명한 병보다는 갈색이나 초록색 병에 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값싼 플라스틱 용기는 산소가 미세하게 통과되어 산패를 앞당길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이것만 피하셔도 독성물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식탁 위 햇볕 드는 곳에 보관하는 실수. 예쁘다고 투명한 병에 든 참기름을 식탁 위에 올려두시나요? 창가 근처 식탁은 참기름에게 사막 한가운데나 다름없습니다. 직사광선을 3일만 쬐어도 산패지수가 1.7배나 급등한다고 합니다. 그 따스한 햇살이 참기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깝다고 냉장고에 몇 년씩 보관하는 실수. 자녀들이 명절 선물로 사다 준 귀한 참기름, 아깝다고 냉장고에 몇 년씩 넣어두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것은 이미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향이 나는 독성물질일 수 있습니다. 향은 다 날아가고 쓴맛만 남은 기름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과감히 정리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비닐봉지에 나눠서 보관하는 실수. 큰 병에 든 기름을 작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으면 밀폐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비닐은 유리병보다 산소 투과율이 500배나 높습니다. 비닐봉지는 공기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와 계속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참기름을 훨씬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기름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보다 질과 방법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한 방울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 7시 간 만든 계란 프라이 위에 참기름 3방울을 더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고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점심 12시 시금치나물 무침에 참기름 한 큰술을 넣으면 평범한 반찬이 일품 요리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된장찌개를 다 끓이고 불을 끈 뒤 2방울을 넣으면 구수한 찌개의 맛을 완성하며 하루의 피로를 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약 10ml 한 큰술 정도만 잘 챙겨 드시면 비타민 E 하루 권장량의 15%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새사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끈한 흰밥 위에 딱 한 방울 떨어뜨려 향으로 먼저 맛보는 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큰 행복이지요. 이제부터 참기름을 숟가락이 아니라 방울 단위로 소중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건강과 식탁의 품격, 그리고 우리 지갑까지 모두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냉장고 속 참기름은 서서히 변질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부엌으로 가셔서 참기름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쓴 냄새, 묵은 기름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 집 참기름 확인 완료 라고 남겨주시면서 서로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데 500ml 참기름 한 병을 1년 내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시장 방앗간에서 1.8L짜리 큰 병을 사오시기도 하죠. 결국 몇 달 못 가서 냄새가 이상해져 냉장고에 넣어두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안타까운 악순환을 이제 끊을 수 있습니다. 100ml짜리 작은 참기름을
2, 3병 사두시는 겁니다. 한 병은 지금 바로 드실 수 있게 신문지로 감싸서 서늘한 찬장에 보관해두세요. 나머지 병들은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냉동실의 강력한 냉기는 산패의 진행을 거의 멈추게 합니다. 쓰던 병을 다 쓰시면 냉동실에서 하나 꺼내 상온에 30분만 두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산패 위험을 70% 이상 줄이고 참기름의 신선도는 2배 이상 길어집니다. 자녀분들께도 다음에 참기름 살 때는 꼭 작은 병으로 여러 개 사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이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드시는 지혜입니다. 산패 확인은 냄새가 가장 확실하지만 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참기름 탐정이 되어보세요. 첫째, 흰 종이 시험. 깨끗한 흰 종이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30초 뒤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고소한 향 대신 쿰쿰하고 묵은 풀 냄새나 식초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색깔 변화. 신선한 참기름은 맑고 투명한 호박색인데 산패되면 색이 점점 연해지거나 뿌옇게 탁해집니다. 셋째, 병 밑바닥 침전물. 병을 기울였을 때 밑바닥에 하얀 가루 같은 침전물이 보인다면 독성 물질인 과산화물이 생겼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 벽면의 끈적임. 병 벽면이 끈적거리고 키친타올로 닦아도 잘 닦이지 않는다면 기름이 공기와 만나 굳어버릴 정도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몇천 원을 아끼려다 더 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기름이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늦은 밤 비빔국수가 먹고 싶은데 참기름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재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들기름 1스푼, 빻은 견과류 가루 한 꼬집, 호두나 잣, 땅콩 등을 빻아서 들기름과 섞어 전자레인지에 딱 5초만 돌려보세요.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살아나면서 참기름과 아주 비슷한 풍미를 냅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에 볶은 검은 깨를 담가두는 것. 참기름만큼 향이 강렬하진 않지만 훨씬 건강한 고소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 소스나 가벼운 무침 요리에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응급처치 후에는 다음날 당장 100% 진짜 참기름을 사서 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참기름은 무조건 마지막 한 방울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참기름의 고소한 향을 내는 입자들이 아주 예민해서 120도만 넘어도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팬에 참기름을 붓는 것은 마치 활활 타는 모닥불에 최고급 향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쁜 연기와 독성 물질만 남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가 끝나고 불을 끈 다음에 넣는 것입니다. 국이든 나물이든 볶음이든 전부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기름의 향기 입자들이 음식에 남은 온기에 부드럽게 녹아들며 전체를 감싸고 맛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이 마지막 한 방울 원칙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향을 살리고 영양을 지키고 독성 물질 생성을 막는 일석삼조의 과학적인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요리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셨나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평생 참기름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기억하세요. 햇빛은 피하고 서늘한 상온에 어둡고 시원한 찬장이 참기름의 명당입니다. 냉장고는 향기 도둑 절대 넣지 마세요. 향을 해치고 산패도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뚜껑 연 후 3개월이 사용기한. 3개월이 넘으면 건강을 위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 먹는 게 정답. 큰 병 사서 오래 두지 마시고 작은 병으로 사서 신선하게 드세요. 요리엔 마지막 한 방울 이 법칙. 불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진짜 참기름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쓴맛 나면 즉시 버리기. 아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만 지키시면 오늘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참기름 전문가이십니다. 참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보관 습관 하나가 이 고소한 보약을 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며 참기름에게는 서늘하고 어두운 상온이 최고의 안식처라는 것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참기름이 있다면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작은 용량을 사서 마지막 한 방울의 원칙을 지키며 사용해보세요. 앞으로의 한 스푼이 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올바른 참기름 사용법을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켜드릴 겁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고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